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라떼 영화 할 시간이고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민트마인드입니다. 주니버스입니다. 네, 주니버스님.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해 되고 첫.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멀리 돈은 오셨네요. 낸 걸로. 제가 저희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 여기 생각해봤거든요. 이게 영화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이거 사기거든요. 사기? 그러니까 3분 카레처럼 3분 영화 뭐 얘기는 좀 생각해봐야겠어. 거의 안 하는데 괜찮아요. 영화 얘기 거의 안 하고 제가 저번에 한 거 뭐 몇 개 들어봤는데 영화 얘기 거의 안 하고 하고 나서 막 여자친구 물어봐요. 오빠 오늘 뭔 얘기했어? 글쎄? 영화 뭐였는데? 몰라? 그러니까 3분 카레 해야 그렇게 되겠네. 생각의 흐름대로 했죠. 제 생각의 우리는. 대로 가죠. 네. 그래서 재밌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우리만 재밌으면 돼. 맞아요. 들으시는 분 중에 그렇답니다. 재밌는 분만 계속 듣겠지 뭐. 그럼. 오늘 그 아마겟돈 영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 영화 진짜 TV에서 많이 틀어졌거든요. 아마겟돈 영화. 그래요? 네, 진짜 많이 틀어졌어요. 세대가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 어릴 때는 다이아드죠. 다이아드도 많이 봤죠. 브루스 윌리스. 그 아저씨네. 몰랐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미치겠다 정말. 빡빡이 그 아저씨네. 빡빡이 아저씨. 맞네. 듣고 보니까 맞네요. 어째 얼굴이 익숙하더라고. 아 그런 다이아드 나온 아저씨네. 저는 다이아드 그 투인가요? 투인가?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요. 2000년대에 다이아드 나온 거. 옛날 거 말고. 그 러시아에서 싸우는 거? 아니,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네. 다이아드가 이 전작이랑 최신작이랑 엄청 차이가 많이 네, 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옛날 그렇죠. 건 몰라요. 요즘 거만 알아서. 그 러시아 편만 아들하고 네. 같이. 맞아요. 그거밖에 몰라서. 그래서 그 아저씨 나오는지 몰랐네. 브루스 윌리스였군요. 이렇게 네.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 그래서 아마 했던 영화를 그 왜 명절마다 틀어주는 그런 느낌이죠. 어른들 다 모여서 얘기할 때 우리는 방에 가서 TV 틀면은 아마겟돈 나오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세뱃돈 저한테는. 받고 아마겟돈 그렇죠. 보고. 명절 때 보통 한 15년 전 거를 틀어주는 것 같아. 10년, 그러게. 15년 전. 제가 초등학생 때문에 이제 2005, 6년 그러니까 딱 그렇죠. 98년도 영화인가? 그러네. 10년 영화니까. 저희 때는 성룡 영화를 주로 봤습니다. 맞아. 그 명절은 성룡과 저는 그런 거 러시아워 러시아어. 그거 봤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본 기억이 있어요. 성룡 영화는. 성룡 영화 중에 굉장히 최근작이죠. 영화 저는 중에서는 내가 나이가 훨씬 많나? 나는 그 명절 때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봤는데. 그건 더 옛날. 사운드 우리 오브 초등학교 진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 그런 거랑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시네마 천국, 명절이지, 아마겟돈, 명절. 주라기 공원 그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우리 첫 번째 얘기는 명절에 무엇을 보느냐 이겁니다 주제가. 라떼 영화로 얘기하고 있는데. 명절에 봤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 근데 민트마인드님 아마겟돈 봤어요? 봤죠. 봤는데 그걸 나는 98년 거인지 몰랐네. 27년도가 8년도 거예요. 기프디님 아마겟돈 많이 봤죠? 많이는 아니고 몇 번 봤어요. 몇 번이 많이 아닌가? 그렇죠. 영화를 여러 번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보는 편이죠.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그 장면만 보는 거고. 그쵸. 영화 전체를 잘 보지는 않는데. 이전 짤이 없었어요. 그렇네. 다 봐야 되네요. 봐야 되는 거지. 그러네. 짤이 없었잖아요. 짤이 그러네요. 없지. 어디 명장면 중간만 없었잖아요. 어려워요. 중간만 찾아보기. 시대가 좋아졌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겟돈하고 비슷한 DB 영화들이 DB 이펙트. 되게 그렇구나. 제가 몇 개를 섞어 보면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진짜 이제 너무 이 영화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재작년이었나? 나사에서 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실제 소행성의 핵을 부딪혀서 소행성 궤도를 변경시키는 그걸 성공했어요. 진짜로? 아마겟돈이 실제로 성공한 거야. 뭐 영화랑 비슷하지 않지만은 맞아요. 직접 가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다 박은 거긴 하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제 이 인간이 우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소행성을 멀리서 부딪혀서 한 0. 몇 도만 바꿔도 지구를 비껴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지구에 부딪힐까봐.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아마겟돈도 그 얘기잖아요. 지구한테 오는데 그거를 핵으로 해서 만들어서 핵으로 폭발시켜서 지구를 막는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성공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돈 루컵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아. 그구나. 나 좀 그거를 봤을 때 이 영화가 딱 떠올랐어요. 어릴 때 이거 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신 거군요. 그렇죠. 네, 저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네, 항상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아마겟돈 영화에서 어릴 때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진짜 대도 않더라고. 말도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찾아보면서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과학적인 거 관심 많으니까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나사가 이 영화에 지적을 한 게 과학적 검증 오류가 된 게 많은 게 270개가 있대요. 오류가 270개가 그렇게나 있다고. 있다고? 네. 그 완전 상상 속에서 일단 첫 그려낸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면 웃긴 게 네. 옛날에 저희 그 공룡도 살 때 소행성 충돌해서 대멸종했잖아요. 그 소행성 지름이 약 10kg라고 그래요. 영화에 나오는 게 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뭐 1200km입니다. 진짜요? 엄청 큰 거네. 그럼 네. 지구가 날아가는 거네. 지구를 뚫고 가겠죠. 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1200km에서 240m 파가지고 핵 넣었더니 1200km가 반갈죽돼요. 반갈라서 없어져요. 그렇죠 말이 안 애초에 저도 말이 안 되는 사이즈가 거죠. 어떻길래 저걸 그러게. 심어가지고 빠작 이렇게 그거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딥 임팩트도 비슷한 영화인데 네. 딥 임팩트는 10km 지름에 100m를 파요. 0.0 몇 퍼센트를 판 거죠. 0.1% 뭐 이렇게 판 거죠. 근데 이제 아망헤돈에서 220m나 40m는 0.02%에다가 파서 핵을 심었더니 1200km 행성이 박살났다. 그게 좀 약간 귤까지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맞아. 와, 비유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엄청 큰 볼링공만 쇠공에 바늘로 탁 찔렀더니 이게 막 갈렸다는 수박인가? 그런 내용이죠. 잘 익은 수박인가? 잘 익으면. 그걸 또 웃겼던 게 네. 거기서 영화를 보면은 그거를 미리 안 터뜨리고 일단 첫 번째로 말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말 안 되지 영화인데 말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큰 게 오는 거를 이제 알았다?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면은 몇십 년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안 되는 거. 그리고 화성 그 보면 영화 보시면은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네. 소행성 주변에 잔해들을 치운 다음에 갖다 박아 그 착륙을 시켜요. 1200km 운석 걔들이 말하는 운석이란 게 그 정도면 행성이죠. 오는데 중력이 달한테 이끌린다. 그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대기가 있어요. 불이 나거든요. 거기서 불이 나요 일단. 그러니까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인 거야. 대기가 있는 불이 난다는 건 또 그런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어릴 때는 뭐 그냥 모르니까 잘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말이 안 되긴 하더라고. 과학 영화는 아니잖아. 그렇죠. 영화는 아니니까. 너무 사랑 그 지식을 영화죠. 갖고 영화를 보면 안 돼. 아버지가 사위를 사랑해서 사위 대신 죽어주는 그런 그쵸. 사위 멋있는 대신 가족 죽어줘요. 영화죠. 맞아. 그런 거. 네, 그걸 과학 영화로 보면 안 되죠. 뭔가 확실히 그 아마겟돈 느낀 게 그런 이 뭐라 하죠? 아포칼립스라나? 디스토피아 뭔가 재난 영화 같은 그런 거의 스토리가 좀 정형화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정형화된 그런 재난 영화의 정석 같은 느낌? 아, 그런 거더라고요. 재난 영화라서 기피디님 여러 번 봤구나. 당연하죠. 탈출하려고. 돈 룩업도 재난 영화잖아. 돈 놓고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니 그건 최신이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게 어릴 때 봤던 거는 그 외계인 나오는 인디펜던스 데이 그것도 저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원 그거 재밌었던 다시 것 보셨어요 같은데. 최근에? 다시 보진 않았어요. 다시 봐보세요. CG가 구려도 그렇게 구릴 수가 없어. 그럼 보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인디펜던스 데이가 뭐였지? 나는 옆에서 조금 대충 봤는데 기억이 진짜 1도 안 난다. 봤다 다시 바뀌어가네. 바이러스 심어가지고 외계 그에서 온 비행체를 떨어뜨리죠. 바이러스를 심어서. 놀라운 와, 그게 가능하다고?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반도체를 똑같은 형태로 쓴다. 하여튼 네 여러 가지 어릴 때 봤던 거 기억난 그거랑 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랑 디임팩트도 봤던 것 같고 비슷한 영화 내용이잖아요. 그 비슷하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종류를 즐겨 보세요? 재난 영화는 네. 그 즐겨보니 그냥 멍하게 봐요. 아, 멍하게. 네,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진짜? 빙하기로 돌아간 거 영화 있지 않나요? 옛날 영화 중에. 투모로우? 네, 투모로우. 투모로우 맞나요? 그건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눈 보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유가 온 세상이 눈인 거야. 와,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 눈을 지방에 살면은 한 5년 한번 볼까 말까? 그러니까 맞아. 빙하기로 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거랑 볼케이노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볼케이노 본거 같은데. 제목은 들었어. 저 정확히 제목이 볼케이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용암이 맞아. 줄을 세가지고 그런 LA 얘기인데. 시내에서 흘러내리는 맞아요. 거예요? 아 그럼 꼭 그쵸, 볼케이노인가? 맞아요. 도시 중간 도시에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그게 막 지지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흐르죠. 맞아요. 어린 마음에 이제 뭔가 용암, 마그마 그러니까 되게 이유가 다른 데 있어. 재난이 아니야. 그렇죠. 제한이진 않았어요. 자연현상이네. 신기하다. 신기해서. 신기한 자연현상. 그렇죠. 신기했죠. 그 제일 최근에 봤던 영화는 2012였나요? 2012. 2012. 네. 그거랑 그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중에 도쿄 매그니튜드라는 영화 있어요. 몰라요. 네. 지진이 주된 내용인데 8.0 지진이 나요. 근데 보통 애니메이션은 꿈과 희망 가득 찬데 이거는 미래도 그것도 없어. 다 부셔버려요? 네. 미래가 없어요? 결말이 미래가 끝이야? 없는 결말이에요? 그 정확히 결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은 주인공을 가는데 네. 주인공은 막 가족 찾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거든요. 원래 재난 영화에 가족끼리 만나서 아이고 힘들었지 하잖아요. 그 다 죽은 시체만 봐요. 나의 엄마야 아빠 뭐 동생 좀 다 자기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 쪽이 가라앉던가 헷갈리네. 어쨌든 되게 새드 엔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화가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 많았던 게 되게 현실적으로 표현을 잘했대요. 실제 지진 났을 때 대피 요령이나 상황 같은 거를 엄청 표현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영화적인 요소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상황을 좀 다큐멘터리야? 잘했다. 약간 그런 느낌. 애니메이션인데 다큐멘터리 편으로 교육용인가? 잘했다. 그런가 보다. 일본 사람들 무섭겠다. 교훈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성장 약간 드라마 좋아하고. 네. 그 성장 드라마 좋아하니까 약간 이겨내는 그런 건 줄 알았죠. 그게 아니더라고. 이겨낼 수 없는 거. 이겨낼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 다 무너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최근에 일본은 그런 식으로 약간 쇠뇌하는 것 같아. 니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말 들어. 이게 좀 많이 깔려있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성장 드라마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자기 개발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노력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도 그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네. 약간 어긋나게 약간 이렇게 삐딱선을 타주거든요. 말 잘 안 듣죠. 그렇죠.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을 잘 듣죠. 신기해요. 네. 네, 그 갑자기 일본 얘기 나와서 한 말인데 그거 생각하니까 본 건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한 5, 6년 전에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할 때 야 일본 애들은 취직을 안 한대. 그냥 알바하고 산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우리 우리나라가. 세대가 막 청년 세대 막 60만 명이 그냥 쉬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사회학적으로 같은 길을 간다는 게 어떤 흐름이 있죠.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뭐 그 흐름이 있다는 게 중국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같은 길로 간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작용이 어떤 반작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막 되게 열심히 일하던 어떤 세대가 있었으면 그거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뭔가 완전 극인 상황이 또 오고 그런 게 아닐까. 일자리 소멸하는 건 늘 있었고 일자리 소멸이 있었을 때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는 앞으로 나가는데 슬기롭지 못한 나라는 그냥 뭐 혁명이 일어나든 구테타가 일어나든 하면서 망가지지요. 근데 그게 일자리를 없는 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거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요? 근데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저렇게 일해서 사회가 돌아가나? 그거는 좀 달라요. 네. 뭐냐면 생산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시간을 갈아 넣으면 생산성이 나온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서양은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삽을 주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포크레인한테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포크레인을 준비를 해서 노동시간을 줄여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 애들이 그렇게 적게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GDP가 높잖아요. 지금 갑자기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마겟돈을 얘기하다 지금 이쪽으로 갈 일인가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걸로.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다른 데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직하는 걸 쳐다보다 보니까 네. 그 프랑스에 이직한 개발자분 얘기를 봤어요. 네. 그분은 한국에 한국에 맞네. 일할 때는 한국에서 일하실 때는 주말도 없이 퇴근도 막 10시 10to10으로 일하신 거죠. 10to10으로 이렇게 일하신 거죠. 일하고 있다가 그 독일에 가셨나? 프랑스 가셨나? 기억이 안 나요.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 점심시간 한 2시간 놀다가 맞아요. 출근도 그냥 오후에 되고 맞아요. 그냥 하루에 일만 하고 가. 한 5시간, 6시간? 맞아요. 근데 회사가 돌아가더라는 맞아요. 거예요. 이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이선님 말하신 그런 뭐 효율적 부분에서 그렇게 말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일하는 거에서 70% 80% 일하는데 돈은 1.5배 훨씬, 이렇게 받으면 맞아요. 2배 받으니까 맞아요. 자기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래요. 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돌아가나? 근데 돌아간대요. 그게 생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관점의 차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일이 잘 되는 게 갖다 박는다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닌데 시간을 갈아 넣는다 무조건 잘 되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다고. 거기서는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잠시만 하나씩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아예 그런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일 안 될 때 잠깐 엎어서 자거나 뭐 이렇게 음악 들으면 이제 뒤통수 맞는 거지 한국에서는. 그렇지.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해야 돼. 요즘 것들은 귀 이어폰 꽂고 일하면서 근무 시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69시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런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 저희 진짜. 아는 사람은 기업에서 조금 중간 간부 정도인데 신입사원들이 지금 그룹프를 말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중간 간부 어르신들이 자기들 회의를 엄청 하는데 이걸 놔둘 것인가 얘기를 꺼낼 것인가 어른들이 얘기를 해.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못 거기 되는데 찔려? 그러니까 아니 눈이 언짢은 거지. 그거를 지금 뭐 얘기를 할까 말까 조심스러워서 서로 뭐 회의를 하고 있대. 이걸 지금 그런 하자 분들은 잘라야 말자. 돼. 내가 오너면 그런 사람 다 잘랐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네 일이나 하라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면은 실행이 안 돼요. 은행에 있을 때도 납득이 안 됐거든요. 내가 일이 없는데 왜 야근해야 돼? 내가 할 게 없는데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있었냐고. 질문하는 순간 난 이미 이 이상한 놈이야. 나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질문한 건데 왜 저는 가면 안 되나요? 물어본 건데 저는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거죠. 휴가 줬어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준 거 아닙니까? 그럼. 쓰니까 눈치를 주네. 이상하네. 왜 그럴 거면 왜 줬지? 주질 말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화로 돌아오면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조금만 팠는데 터지잖아. 그렇죠. 0.02%를 팠는데 터지는 거죠. 영화 보면 또 웃겼던, 그러니까 그 생각 들었어요. 와, 이게 97년도에 영화로 나왔는데, 지금 2021년인가 22년에 그게 성공했거든요. 와, 그럼 이제 인간은 뭘로 죽냐? 인간 이제 뭘로 이것들을 싹 밀어야지? 아, 진짜 이거 뭐 해야 이거 되지? 낼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내 지구 입장에서 저도 N이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이것도 안 죽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갈아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도 안 누가 되네 해줘야 이제. 되는데. 이제 성능도 예상을 해버리네. 그냥 나와버리니까 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진짜로 그 생각 들기도 했고 막 우리는 이제 자연재해 이런 인간이 손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에다 인간의 힘을 뻗쳤단 말이죠. 우주에다가 그런 궤도를 바꿨으니까 와 그럼 진짜 나중에는 자연재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나미나 네. 지진이 났을 때 그거 다 핵을 쏘면 안 되냐? 사이클론이나 태풍 크게 나면은 그거 다 핵을 쏘면은 빵 부딪히면 없앨 수 있지 않냐?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있더라고. 와, 이게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말이 될 것 같죠. 말이 안 그래서 되더라고. 백두산 안 돼. 영화가 나와요. 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얘기 잘 방법이 있을 것 못하겠지만 같기도 한데. 방법은 찾고 있긴 해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 하도가 진짜. 미국이 특히 사이클론 토네이도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지.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는데 그중 방법 중 하나가 핵 같은 얘기 나왔었는데 그건 다시 안 되고 불가능한 핵은 부분이고 그건 항상 다른 다른 국내를 네. 문제를 일으키니까. 다른 얘기고 그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하고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폭우나 막 그 우박 이런 거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러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우박 내릴 때 중간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녹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그렇게 식인가 하나? 봐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지진 때가 대기 지금- 중에 뭘 섞는 것 같은데. 그 환태평양 지진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잖아.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약간 배가 아플 때 뭔가를 여자들한테 뭔가 주잖아요. 주사 약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배에 따뜻한 거 얹어놓거나. 환태평양 지진 때 전체에다가 뭘 얹어 놓는다든가 아니 밑에다 뭘 깐다던가. 뭔가 아마겟돈도 어떻게 보면 우주급 재난을 극복하는 걸 표현한 건데 인간이 실제로 해냈단 말이죠. 그럼 자연재해도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원지를 언젠가는. 찾아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면 사실 뭐 지진 같은 건 너무 큰 지구적 문제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진이 맞는 게 아니에요. 지진에 의한 피해를 안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지진을 막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거 어려운 것 같고. 지진의 피해를 막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일에 해당하지. 그런 건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홍수를 댐 놔서 조금 그나마 적게 한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아니면 뭐 내진 설계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극강 내진 설계가 돼버리는 거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건물이 좀 휘면 되지. 그런 거 괜찮죠. 어, 그런 것도 이렇게 괜찮죠. 출렁출렁 할 수 근데 있으면.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좀 야, 꼬매야지. 꿰매야 되는 거는 지금 머리가 그런 거 이렇게 있구나. 막 몰았을 때 꿰매는 정도의 그걸 그 누구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 한비야가 그때 강의 우리 오프라인 강의 들었을 때 그 얘기했었어요. 자기가 세계 여행 다니면서 진짜 무서운 게 없고 총을 갖다 대는 걸 봐도 무섭지 않았는데 지진을 느낀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남다면서 발밑에 지진이 올라오는 그 느낌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공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일본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 그러고도 이사 안 가는 거 보면. 근데 막상 해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대단할걸요. 그렇지. 맨날 북한 저렇게 뭐라 하는데 아무런 식으로 안 살잖아. 그렇지도 않잖아. 뭐야 미사일 쐈어? 출근해야지. 최근에 좀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미사일 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 어디로 쐈지? 모르겠어. 저 그때 미사일 동 떴는데 아침에 눈이 떴어요. 미사일 날렸다는 거야. 그래서 파리바이트 가서 빵 사왔거든요. 빵이랑 커피 먹으러 아침에. 이게 우리나라만큼 맞아, 똑같을 거예요. 하기야. 해외에서 봤을 때는. 맞아.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아까 뉴스 잠깐 봤는데 그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봤다고 총살하는 거야? 그 수갑 차가지고 12년 노동형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김정은은 다 보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보겠지. 넷플릭스 볼 것 같은데. 나는 모니터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볼 것 같은데 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봤을 때 신기한 나라가 아닐까. 충분히. 그럼요. 서로 신기한 거예요. 서로 신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시칠리아 갔을 때 에트나 화산 옆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시로 터지거든요. 왜 안 가지? 거기 살아. 그 밑에 그걸 살아. 심지어 큰 도시가 있어요. 왜 거기다 형성하고 있지?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거든. 우리 배웠잖아. 미네랄. 그렇긴 하지만 수시로 터진다는 그죠.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뭔가- 남북한이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잠잠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게 터져가지고 그 화산재가 그렇게 심하게 오고 용암이 심하게 흐르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래요. 우리 전쟁이 있었던 게 꽤 됐잖아요. 70년 정도 됐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게 얌전히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게 아니네. 전쟁도. 맞아요. 그 용암이 흘렀는데 그거를 뭐 원자탄은 아니고 이게 뭐 폭파공법 써가지고 방향 틀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70년 밖에 뭐 안 됐잖아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최근에 서울의 봄 영화 나왔잖아요. 아, 네네. 저는 그걸 책에서 봤던 사람이 있는데 네. 막상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얼마 안 우리 됐어. 엄마 아빠는 겪었던 맞아요. 겪었던 맞아요. 그런 맞아요. 뭐 민주화운동 이런 것도 저한테 맞아요. 엄청 그건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도 뭐 택시기나 이런 거 맞아요. 국제 그런 거 다 이제 국제시장 네. 맞아요. 다. 그리고 얼마 다 안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얘기고 우리 엄마 아빠도 듣겠던 얘기고 너무 신기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하면 내가 되게 좋은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인프라는 되게 좋아졌구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맞아요. 또. 그건 좀 신기해요.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 확실히 엄청 빨리 발전했긴 했나 봐요. 그런 그 게. 무슨 책이었지? 팩트풀리스인가? 그런 책이 있었죠. 맞아요. 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지금 세상이 어떻다 얘기하지만 팩트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없었다. 왜냐하면 세계대전 뭐 이런 게 맞아요. 너무 심한 게 맞아요. 많았었으니까 지금 국지전은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두 다 평화로 핵무기를 가지면서 평화로워졌나?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없는데. 대한민국은 없는데. 다 그래서 드려야겠네. 평화가 오는 것 같아. 서로 무서워서 진짜. 긴장하면서. 다 드려야겠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게 아니라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시를 당하고 있어서 사실은 재료는 다 있는데 못 만드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진짜. 일이야. 평화롭다는 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이제 몇십 년 전에 하면 전쟁으로 많이 죽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자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이 많다는 거는 평화로운 거 아닌가? 그 자살이 많다는 거는 평화롭지 않은가 생각하기도 하면서 참 이게 그런 사회 문제들 볼 때마다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항상 그런 거죠. 남들은 이제 새해 그런 거 뭐냐? 그럼 저는 항상 범인륜적인 문제만 생각하거든요. 우주적인 건 안 가시고. 우주까지 아직 안 갔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근데 참 그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어려운 것 같아. 전쟁하고 타살도 하고 자살도 하고 하는데 인류가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거 보면 즐기긴 해요. 생명력이. 그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5천에서 10,000명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다라는 연구도 있대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지. 무슨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다 그게 다시 늘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거든요. 동물을 봤을 때 동물을 하나의 지역에 가둬뒀고 뭐 암수 몇 마리 놔뒀을 때 애들이 애를 다 낳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낳는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사회 문제냐, 인간이 동물로서의 그런 거냐, 그런 거 내용 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인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대지만,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그 출산율 꼴찌이기 때문에. 맞아. 뒤에서 2등이 1.2%인가 3% 그렇더라고요. 제가 0.7인가 8인가 자랑스러울 만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돌아서기 시작하면 또 순식간에 돌았습니다. 난 대한민국 사람들을 믿어요. 믿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묻히기한 마인드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환경 문제 이런 문제 결국 과학자들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낄 필요 없어. 빨리빨리 써가지고 애들 더 빨리 개발하게 만들어야 돼. 빨리빨리 소모해버려야 돼. 급하면 잘한다. 신재생 에너지 뭐지금 만들라고 해 빨리. 그치, 안 급하니까 천천히 한다. 인간이란 참.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아마겟돈 보고 많이 급하니까 실주 작업하는 그 사람들 불러오는구나. 컨셉이 생각이 좀 아이디어가 진짜. 진짜 아이디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지 않나요? 진짜. 그치. 2주 넘기고 맞아요. 시초하는 데고 와서 거기에 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주선을 타서 그렇게 되는 게 엄청나게 훈련을 맞아요. 받아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션을 보게 되면 맞아. 거기에 맷 데이먼이 올라오다가 그 중력 가속도가 뭐 7G, 8G 이렇게 올라가다 결국 갈비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기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그거를 버티는 게 일반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비약이 많구나. 그러니까 시추하던 애들을 보냈다고? 약간 만화 같네. 그치. 기피디님 못하겠다. 저 안 되죠. 금리도 많고 얼굴에 상처도 있고. 그 아세요? 기장들도 그런 거 있어요. 전투기 조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걔네들은 음속 돌파하고 하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몸에 상처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뭔가 노후가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데미지를 좀 많이 받으니까. 그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냥 일반 그 항공기 조종사들도 승무원들도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러시아 덕에 생명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이 북극 쪽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피폭이 줄어. 그렇네요. 네. 그렇네. 우리야 가끔 여행 갈 때 하지만 그들은 그분들은 직업이니까. 계속이니까. 매일매일 사실. 엑스레이 가끔 찍는 건 괜찮거든. 계속 찍는 게 문제지. 그렇죠. 가끔 있는 거야. 뭐 그 정도는 먹어줘야죠. 항상 좀. 그치. 이것저것 해야 크지. 피기 너무 또 적당히. 가다 키우면은 안 건강하거든요. 그렇죠. 적당히 풀어 키워야 적당히. 되는데. 또 맞죠. 그 아마겟돈 같은 영화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죠.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것도 많이 극복해낼까? 인간들이 또 얼마나 많이 극복해낼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재밌고 또 그 시절 나왔던 영화들을 이렇게 같은 주제의 영화를 보면은 네. 그것도 좀 재밌어요. 그런 패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 그건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요즘에는 그런 종말 네. 관련된 영화 보면은 네. 자연재해도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가 있는 상황에서 인간들끼리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치. 그게 많다. 제가 맞아. 진짜 인상깊었던 아포칼립스 관련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요. 뭐였냐면은 사이버 테러예요. 사이버 테러. 진짜 현실적인 사이버 테러예요. 갑자기 모든 전력과 인터넷 다 끊기고 전기차를 해킹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보안 방범 체계를 해킹을 해서 문 다 열어버린다든가 경제에 다 축소시켜 버린다든가 국가를 마비시킨 그런 거에 대한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공격한 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력 끊고 네트워크만 끊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로 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사는 걸 연구를 한다고 테라포밍? 테스트를 한다고 화성과 비슷한 환경의 공간을 만들어서 과학자 8명, 10명 정도를 넣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년 만에 나왔어요. 나온 이유는 지들끼리 싸워서. 안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딜 가도 싸우는. 인간들끼리 싸워서.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네. 이게 진짜로 인간이 뭐 우리가 테라포밍하고 다른 행성 이주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 환경 때문에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 과학자들 알고 들어갔는데도 8명이 싸우고 나왔대요. 그거 되게 신기하네. 그게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중에 파피용이라는 소설이 알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소설이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우주선에서. 그러니까 14,400명인가를 맞아요, 선발을 맞아요. 해요. 어떤 사람은 선발하냐면 안 싸울 것 같은 애들. 인성 검증 평화로우신 다 분들. 했어. 그랬는데 가면서 첫 살인 사건이 치정은 아니고 삼각관계였어. 그렇게 사고가 나고 결국은 이주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주행성 다 왔을 때 살아남은 게 여자 하나에 남자 맞아요. 7명 그리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게 다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이고야. 그것도 실제로 진짜 제가 방금 무섭다. 말한 행성 실험에서도 그러니까. 안에 테라포밍한 거는 뭐 씨앗도 달고 들어갔거든요. 싹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었대요. 2년 동안 과학자들이 들어갔는데 싸우느라고 정신 그런가 없었구나. 봐요.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면 또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들도 그들 세계에서 이럴까? 동물들 그런 게 없진 않겠지만 암수로 싸우긴 하지만 암컷을 차지하려고 싸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이 그게 조금 더 뇌가 주요- 발달해서 주요 종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주요 종이 아까 되면? 말씀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자연재해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을 거기 때문에 지구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쟤는 그럴 수 있어요. 종특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약간 감정이 동물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맞아. 분화가 되고 또 사고도 있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인간의 그거지 특성이 않을까. 그거라고 믿거든요. 그 거짓말 믿는 거. 주관, 유발 하라리 아저씨도 그렇게 상호 얘기하잖아요. 주관적 실체라고 뭐 표현했나?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잘 믿는다고. 돈, 국가, 종교. 눈에 안 보이는 상상으로 믿잖아요. 돈도 사실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저희 다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좀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게 알아들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런 그치, 것처럼 그치. 좀 거짓말을 잘 믿는 게 이게 인간의 특성이고 좀 특별한 걸 생각해요. 이게 좀 그렇죠. 특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래서 막 그 관련돼서 얘기하면 또 딴 소리 나오는데 그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지면은 옛날에 문어가 막 뭐 인간 대체할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연구 결과 최상위 종의 공통점은 뭐 사실 우리밖에 없지만 공통점은 사회적 동물인가 아닌가. 문어는 사회적 동물이지 않다. 그러면은 침팬지가 가능성이 있네. 그런 거나 돌고래, 돌고래, 침팬지 뭐 요런 애들 있죠. 돌고래는 회의가 안 된다 그러던데 아직까지는 회의가 안 된다더라고. 왜 될 거예요? 걔네들 그 지구를 한 바퀴 주파수로. 돌아요. 걔네들이 말하면 노래를 부르면 저쪽에서 같이 부른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동물적 본성이지 사고를 물론. 이용한 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는 침팬지는 회의가 되는 걸로 되니까. 알고 그래요? 예. 맞아요. 공룡이 됐을까요? 공룡은 모르겠는데 침팬지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돌고래는 서로 이름도 부르고요. 그 체계 사회가 동물들의 서열 사회는 강함으로 증명되는데 걔들은 나이를 경험을 기반으로 그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새끼를 가르치고 엄마 아빠 사냥을 해오고 그런 집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물론 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면 얘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물일 수 있죠. 지능도 높고 애들은.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가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지만 걔들끼리는 음파가 다르겠죠. 다른 게 멋이니까.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애초에 그 애들은. 그럼 보면은 와 얘네가 진짜 우리 없으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미안하다. 우리가 없어질 일이 없다. 이게 정말 미안하다. 인간 종처럼 이렇게 싸울까 하는 거지. 그게 지금은 인간이 제일 위에 가 있는 인류세잖아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인간들끼리의 싸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고래 미쳤어. 그럼 싸움이 적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멸종하는 거에 공통점을 보면은 종의 다양성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종의 다양성 되게 줄어든다고? 지금 엄청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 말고 몇 종이나 몇 프로 맞아요. 되겠어요? 지구에 다양성. 몇 프로 거의 되겠어요? 없죠. 거의 없죠. 이런 경우 다 멸종이 크게 확신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간을 멸종시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AI밖에 답이 없다. AI가 싹 총사해야 된다. 그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매트릭스로 가요, 우리?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그런 AI 관련된 연구도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냥 AI가 인간을 공격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공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했던 건 모르겠네요. 여기서 기사님 뒤까지 최단거리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사님 뚫어버리고 가겠죠. 기사님 뚫지 말란 말 안 했잖아요.
이선님 뒤까지 최대한 빨리 가 그러면 뚫어버리고 가버리겠죠. 그게 제일 빠르니까. 비켜가란 말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프롬프트를 잘 내려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if 케이스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모든 걸 정의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모든 걸 정의할 수 있을까? 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사회 문제긴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AI가 인간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드론 전투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냥 점수를 따기 높은 점수를 따는 걸 입력을 시켰더니 얘가 막 하죠. 공격을 하죠. 중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통신탑을 공격을 해요. 중지시키지 말라고. 아하.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탑을 공격하지 마 하니까 중앙 관제를 공격을 해요. 명령 내리는 사람을. 그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명령 체계에 해킹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 if를 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모든 사람이 자율주행차 타면 문제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자율주행차 안 찬다면은 그런 if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가능한가? AI로? 이게 될까? 그래서 AI가 진짜로 뭔가 실행화되면은 뭐 공격하는 이게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 뭐 공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옷공장에서 자동으로 옷을 접는데 인간이 있었는데 인간인지 모르고 접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번 테슬라 사고도 그런 식으로 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테슬라에서도 테슬라 사고 난 것도 맞아요. 기계가 뭐 사람 맞아요. 벽에다 꽂아가지고 맞아요. 다행히 그 사람. 그래서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저는 많이 샀습니다. 근데 사고가 감사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러는 거 보면 이게 다 되나 싶어요. 이 실제 상황에 있는 일생활에 있는 케이스들이 추상화 그게 될까? 그게 될까 싶어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딥러닝하고 지금 말씀하신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 이글아이라는 데서 보여준 모습이 좀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봐요. 거기서 퍼센트가 나와요. 저희가 공격 대상인지 아닌지를 퍼센트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런 딥러닝의 특성이 확률이지 원제로가 아니거든요. if대는 원제로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이잖아요. 숫자잖아요. 0에서 100까지의 이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if then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고 난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그 정도 확률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지하라는 걸 안 넣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쪽으로 저는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확률로 갔을 때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걔도 알아. 이게 예를 들어서 퍼센트가 60대 40이야. 그럼 판단 중지. 예를 들어 차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판단 못 하겠어. 그러면 정지. 이렇게 좀 되거든요. 그럴 경우를 네, 무조건 스톱. 근데 아마 그 기기에는 그렇게 명령이 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상황이면 무조건 정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빈번한데도 뭔가가 지정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진행되고 이런 AI가 있다니까. 발전함에 따라서 생각이 드는 건 아마겟돈에서는 우리가 뭐 시주선 뚫어서 핵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잖아요. 더 이상 인간의 생각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었는데 알파고가 인간이 몇 년이죠? 가족 파토한 게 얼마 됐죠? 2000년 됐나요? 2000년간 쌓아온 기보를 넣은 게 알파고고 알파 제로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거야? 를 알려주고 4일인가 3일 합숙시켰어요. 물론 그 안에 몇십만 판 했겠죠. 그랬더니 알파 제로가 이겼어요. 그 말은 인간이 쌓아온 경험보다 컴퓨터가 더 맞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얘한테 시켜보면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인간이 해왔다고 모두 다 참은 아니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기반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럼 얘가 생각하는 아마겟돈 같은 상황이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둑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승패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쉬워. 그런데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사는 거는 그게 없어.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팩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학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누가 해줘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저는 그런 경우 생각했어요. 네. 스포츠 같은 경우. 네네. 축구를 봤을 때 네. 승리가 많은 팀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전술의 네, 패턴이 맞아요. 무조건 잡히거든요. 네. 요거를 맞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하면은
그걸 잘하죠. 해서 더 좋은 전술을 만들어낼 거고 그게는 이상한 걸 하겠죠. 갑자기 뭐 수비수가 공격하라 한다는 걸 들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한 그런 걸 해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 일상생활에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돈 계산하는 것도 야 내가 차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 타는 게 이득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얘는 다른 결과 낼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그건 훨씬 쉽죠. 이런 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게 상용화가 되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바뀔까 지금까지 맞다고 믿고 왔던 것들이 얼마나 바뀔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럼 보면서 아마겟돈 그런 생각했었고 그럼 만약에 진짜 1200km 행성 오면 그냥 지구 종말인데 죽어야 되는데 사실상 없어지는 건데 얘는 어떤 걸 답을 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얘는 어떤 답을 낼까? 그리고 그 막 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막 뭐 해야 된다, 뭐 아껴야 된다, 뭐 재활용해야 하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물론 시뮬레이션 그건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재난 영화 보면은 항상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될까? 요즘엔 다 AI라고 시작했어요. 이게 나에 대한 믿음보다 인간에 대한 믿음보다 이 한낱 기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진짜? 네, 저는 점점 더 저는 그 되게 인상 깊은 걸 봤거든요. 부트로더라는 게 있어요. 부트로더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를 키면은 운영체제 윈도우 창 뜨게 해주기 전에 얘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라는 거죠. 인류는 AI라는 시인류를 위해서 부트로더다 이거죠.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해냈다. 이 윈도우 창을 꺼내는 위대한 일을 해낸 존재들이다라는 것도 봤거든요. 아 이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게 프로메테우스의 세계관이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만들고 하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사람을 일종의 잡아먹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 로봇이 묻죠. 인간들한테. 당신들을 탄생시킨 존재가 왜 당신들을 인간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의도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동시에 묻죠. 왜 인공지능 로봇이 묻는 거예요? 인간은 왜 우리를 만들었냐고. 그건 뭐 매트릭스에서도 그렇죠. 왜 만들었는지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무조건 에디파이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그렇죠. 던진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영화 보면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인간의 창조주를 찾으러 갔는데 창조주를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싹 다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런 관련된 스토리나 해석 같은 걸 많이 봤었는데 보면 참 그 되게 생각 많이 하게 만든 그런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 왜 만들었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마겟돈 영화다가 프로메테우스까지 네. 우리 아무데나 갑니다. 그렇게 3분 얘기했거든요. 영화. 3분이 뭐야 지금? 영화 하려는 얘기 3분 이상 했어요. 아마겟돈 단어가 우리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어. 우린 했어. 우리 그리고 딴 때보다도 길게 했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 1시간 넘게 떠든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심하게. 네. 뭔 얘기 그렇게 좋아하냐? 몰라요. 그렇게 했을까요 대체? 저번에 트루먼 쇼가 되게 길었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 길만 했어. 이거는 좀 인류 전체한테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가 진짜로 그 인스타에 미쳐 사는 사람과 트루먼과 다를 바가 뭔가 생각 들기도 하고 참 그런 것들이 네, 제가 얘기했죠. 항상 저는 법률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 대한민국 청년들 인스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 아니 프로그램 왜 하나? 이건 사실 저는 이해 안 되긴 하거든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래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가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 모양이 되게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회인으로서 뭐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 안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불특정 다수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가치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지금 이제 한 군데로 너무 몰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되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경쟁을 뭐 견디고 같이 싸우는 사람과 약간 해야 되는데 마음만 가지고 못해서 자기의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맞아. 아니 그냥 나는 그런 거 안 쓰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점점 그게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세대가 제 친구들 얘기해 보면은
물론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막 뭐 정착하려고 그래요. 이제 막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니까 이 회사 저는 막 이직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걔들은 그런 생각은 물론 직종차도 있죠 당연히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그 나는 얘가 MZ가 맞나 싶어요. 근데 서울에서 친구들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주제가 달라요. 부동산, 투자, 커리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같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맞죠. 사람마다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르죠. 근데 저 같은 성향은 이게 좋은 거고 그래서 맨날 저는 더 빨리 왔어야 했다 얘기하는 거였고 그거 만나면은 대화의 주제가 안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 얘기를 여기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서울에서는. 결혼을 생각도 안 하지. 들어본 적이 20대에는 없어요. 네. 생각도 하지 않지. 30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치, 얘 그치. 지방 가면 이제 30대니까 곧 30이니까 다 그 얘기해. 그치, 여기서는 곧 30대 신입인데 여기서는 30이면 거의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좀 그게 환경적인 신기해요. 게 클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서 본 게 그냥 나의 그것도 삶을 재미없어요. 규정하니까. 한 몇 년 놀고 나면 지방에서 할 게 없거든. 뭐 할 게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뭐 결혼이나 또 새로운 세계로. 근데 여기는 서울 또 할 게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또 할게 있지 많아요. 않을까.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열심히 막 살던 사람들이 그 20대 에너지가 있었고 30대 에너지, 40대 에너지가 있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은퇴를 하면 시골로 가요. 그래서 땅을 밟고 살고 싶어해요. 근데 거기 왜들- 가서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란 게 뭐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들어요. 보면. 저도 뭐 원래 한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은퇴하고까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 세대한테 은퇴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은퇴는 생각 안 하고 있긴 한데 저도 뭔가 한적한 게 좋아서 그 사람 없는 한적한 시골 같은 데서 저 그런 데 있다 왔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죠? 근데 그런 데 가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 맞아. 번씩 가고 그냥 싶진 쉬러 않은데. 힐링하러. 휴가 그러니까 가야지. 그 뭔가 리프레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리프레시를 그렇게 다르게 느끼긴 하죠. 뭐 사람 많은 데 가도 느끼긴 하거든요. 뭐 더현대만 가도 리프레시가 돼. 너무 신기해. 울산에 현대 있는데 울산은 그런 데 없잖아. 그치. 신기하단 현지 말이죠. 말고 그런 저쪽 거 현대. 느끼지만은 원래 울산에 있을 때는 그런 시골이나 한적한 데 가서 리프레시 느낌 전혀 못 받았어요. 애들끼리 놀러 갈 때 펜션 가면 시골 가잖아요. 너무 싫었어. 또 우리 집인데 뭘 버린다. 우리 집인데. 요즘은 그런 게 좋더라고. 조용한 데 가서 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 맞아. 재밌네. 그러면 엄마 정말 지겹고 문 열면 횡한 거. 그래서 투르먼은 외로워요. 거기를 그리워할까요? 트루먼은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적응 못하지 않을까요? 나와서? 힘들지 않을까요? 투르먼은 끝나지 않는 걸 던지네요. 우린 또 다시 돌아가서. 그런 영화는 2가 안 나와야 돼요. 그치. 그런 영화는 2가 나오면 안 돼. 원으로 끝나야 돼요. 열린 그런 영화는 결말로. 진짜. 맞아. 끝끝내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치. 그때 여기서 애뚫리 했을 때 작가분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열린 결말을 쓰면은 결말을 생각해 두시냐고. 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결말을 생각해 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거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본 열린 결말의 영화들의 감독의 의도한 결말은 무엇일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고 있겠죠. 봐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만약에 제가 작가라면 저는 의도를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의도를 두지 않을 것 같아. 그 의도를 두면 약간 퀴즈 같잖아. 그 영화나 소설이 무슨 퀴즈도 아닌데 그걸 약간 그렇게 답정너처럼. 신비주의. 저는 제가 쓴다고 하면은 아예 나조차도 그게 궁금한 걸로 열어둘 것 같은데. 그런 거 좋아하세요? 열린 결말을 좋게 생각하세요? 전 열린 결말 좋아요 오히려. 이거 못 견디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거. 아. 열린 결말을 못 견디는 사람 많거든요. 오. 궁금은 한데 열린 결말의 재미는 있죠. 상상거리가 있고 수다거리가 있잖아.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지금 트루먼 쇼가 그렇잖아요. 엔딩이 맞아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저는 되게 막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칵 추락한 느낌? 우리 뭔가- 그래 맨날 그 동화에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화 아니면 뭐 어린애들 얘기라도 어. 뭐 겨울왕국 이런 거 다 엔딩이 딱 그렇잖아. 다 행복하였다 이렇게. 뭐 행복 안 행복 불행 이거 말고 좀 열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치. 너무 그렇게 딱 이렇게 마무리를 딱 깔끔하게 딱 문 닫는 듯이 클로즈 딱 이렇게 하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생각거리도 없고 심심하지 않나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서 막 설명을 해.
작가나 영화가 최악이야, 최악. 설명해줘. 그렇게까지 그런 영화 진짜 막 답답하거든. 답답해. 그냥 중간 잘라버리고 그다음부터 보지 않는 걸로 그냥 그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러니까 마무리 잘못 지어서 욕먹는 드라마나 영화 맞아요. 많잖아요. 라떼 영화는 마무리 이제 열고 마무리를 하는 네. 거라. 열려 있어. 쭉 열고 근데 갑자기 뚝 이렇게 되게 좋아요. 이런 열릴만이 재밌었던 게 뻔하지 않아서 그래. 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히어로 영화 얘기할 때 다크나이트한테 얘기했던 것도 항상 건선징악인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잘 모르겠어 그 영화 보면은 그런 것처럼 항상 히어로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요즘엔 다 그렇게 나와. 요즘에는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무조건 악역이 무지성 악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막 묻지마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다 또 지들만 이유가 있어. 생각이면 맞아.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도 질려 이제. 이제 그것도 좀 질려요. 학자 또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신선한 게 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 트렌드 그러니까. 맞추기 힘들다. 작가들 얼마나 힘들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 있을 때 또 재밌다 그러고. 근데 이래서 사람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막 너무 익숙해도 지루하고. 너무 낯설어서 싫고 어쩌라는 거. 문을 열라는 건지 닫으라는 건지 근데 그건 반만 맞아요. 열으라는 건지. 맞아. 그러게. 참. 맞추기 힘든 인간. 그래서 끝이에요, 우리? 네, 아마겟돈은. 그래서 또 아마겟돈의 결말은 인간이 이상하다.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들이다. 그래도 결론을 내시네. 이런 해야죠. 무슨 얘기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내줘야지. 네. 네, 그럼 다음에 네. 뭘 갖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